여보, 우리 엄마 생일 선물 준비했어? 혹시 잊어버리고 있던 건 아니지? 아니, 잊어버리고 있진 않았는데 생신 선물을 따로 준비한 건 없지. 내가 당신한테 선물 뭐 사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잖아. 대답을 해줘야 사러 가던지 말던지 할 거 아냐? 뭐, 그럼 아직도 준비를 안 했다는 소리야? 이번 주말에 엄마 생신인데 며칠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빨리 선물 어떤 걸 할지 결정하라고. 우리 엄마도 아닌데 어머님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지. 같은 여자들끼리니까 뭔가 통하는 게 있을 거 아냐? 화장품이나 옷이나 뭐라도 좋으니까 아무거나 사와. 그건 진짜 당신이 여자를 몰라서 하는 소리야. 백화점에서 파는 고급 화장품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막 쓰는 줄 알아? 다 자기 피부에 맞는 제품이 있는 법이라고. 그리고 어머님 사이즈도 모르고 취향도 전혀 모르는데 옷을 어떻게 사냐? 그런 걸 하나하나 신경 써야 돼? 그냥 대충 아무거나 알아서 사라니까? 그 아무거나가 뭔데? 나는 모르겠으니까 그냥 용돈으로 드리던가 상품권으로 해. 당신은 어떻게 자기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냐? 상품권? 상품권은 좀 성의 없어 보이지 않아? 당신이 대충 뭐라도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어머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최소한 당신이 어머님한테 물어보고 나서 나한테 이야기라도 해주던가. 생일 선물을 미리 물어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냥 대충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사면 비슷하겠지. 뭐가 됐건 아무거나 사. 저번에 우리 신혼여행 갔다 왔을 때도 어머님 화장품 아무거나 사래서 사왔는데 그때 엄청 실망하고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거 기억 안 나? 나보고 센스 없다고 하셨잖아. 그랬나? 나는 왜 기억이 안 나지? 친정엄마한테 선물한 것보다 어머님한테 선물한 화장품이 훨씬 비싼 거였어. 그래도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싫다고 하시잖아. 나보고 대충 아무거나 골랐다가 또 그때처럼 센스 없다는 소리나 들으라고? 우리 엄마가 그때는 말실수했던 거지. 그냥 아무거나 사와도 돼. 아, 몰라. 오늘까지 당신이 정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나 그냥 백화점에서 상품권 사서 드릴 거야. 어머님한테 뭐 갖고 싶은지 여쭤보던가 알아서 해. 작년 봄에 결혼한 새댁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남편이랑 시어머니 사이에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29, 남편이 31살인데 아직 나이가 적어서 그런가 엄마 품에서 제대로 독립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항상 뭐만 하면 엄마 거리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자긴 할 줄 모른다면서 저한테 다 해달라고 해요. 이번에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어머니 생신이었는데 선물도 남편이 못 정하고 사는 것도 저한테 다 맡기더라고요. 저희 엄마 생신인 건지 시어머니 생신인 건지. 어머님 취향도 까다로워서 아무거나 대충 샀다가는 안목이 그게 뭐냐고 핀잔을 들을 게 뻔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아무 말을 해주지 않아서 백화점 직원 추천을 받아 적당한 선물을 구입했어요. 결혼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괜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도 주말에 시댁 넘어가서 밥 한 끼 먹고 선물이나 주고 오면 되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선 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보, 토요일에 엄마 아빠가 우리 집으로 오시겠대.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대충 먹자고 하니까 당신이 준비 좀 해봐. 뭐? 토요일? 토요일이면 내일이잖아. 아니, 원래 어머님 댁 근처에 한우집 예약해 놓은 거 아니었어? 아, 그러려고 했었는데 엄마가 뭐하러 굳이 나가서 사 먹냐면서 그냥 집에서 대충 해서 먹자 하던데? 그럼 어머님 댁에서 하던가 왜 우리 집으로 오시는 건데? 음식 준비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내가 해야 하잖아. 집도 안 치워서 더러운데? 당신이 우리 엄마 생일상 좀 차려주면 되겠다. 뭐 많이 준비할 것도 없어. 우리 엄마 대충 해줘도 잘 드시거든. 미역국이나 끓이고 잡채랑 갈비찜 정도만 할래? 음식 부족하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배달시키면 되니까. 뭐? 대충 준비해? 갈비찜이랑 잡채를 대충 준비할 수 있는 거야? 아, 난 못해. 며칠 전에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내일이 토요일인데 갑자기 이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들 그냥 그렇게 대충 하는 거 아닌가? 원래 결혼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생일상도 차려주고 한다던데. 그게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어려운 일이건 안 어려운 일이건 이렇게 하는 건 나한테 예의가 아니지. 어머님이 집으로 오겠다고 하셔도 당신이 말렸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 집으로 오시면 나야 편한 거지. 쓸데없이 운전하고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는 거고. 집에서 밥 먹으면 술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어서 편하잖아. 와, 진짜 어떻게 인간이 이 정도로 이기적이냐? 난 몰라. 진짜 이제 와서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하루 만에 대청소하고 장 봐서 음식 만드는 거 난 못해. 그리고 뭐가 어쩌고 어째?
잡채에다가 갈비찜? 어이가 없을라니까 진짜. 왜? 그래도 생일상인데 그 정도는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작년 연말에 친정엄마 생신날에 뭐 했는데? 너는 뭐 했냐고. 연말이라 야근하고 바빠서 피곤하다며. 피곤해서 못 가니까 용돈 드리라고 10만 원 준 게 전부잖아. 야, 나도 그 10만 원 그대로 돌려줄게. 너가 그 돈으로 장 봐다가 잡채도 만들고 갈비찜도 만들고 미역국도 끓이고 다 해라. 아, 왜 또 성질이야? 그게 그거랑 같은 일이야? 사위가 하는 일이랑 며느리가 하는 일이 다른 거지. 너는 벌써부터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후회할걸? 후회? 무슨 후회를 하는데? 내가 후회할 일이 뭐가 있어? 어디 한번 말을 해봐. 됐다. 내가 말을 말아야지. 그럼 장은 내가 볼 테니까 당신이 음식만 좀 해줘. 뭐 사면 되는데? 미역이랑 갈비랑 또 뭐 필요하지? 알아서 하세요. 나 지금 당신 통장으로 10만 원 보냈거든? 어머님 선물 산 거는 안방에 있는 쇼핑백 안에 있으니까 알아서 잘 드리고. 나는 오늘 퇴근하면 주말 내내 우리 엄마 집에 가 있을게. 뭐 어딜 간다고? 집에 안 들어오겠다는 소리야? 응, 그냥 우리 엄마 집에서 푹 쉬다가 갈 거야. 어머님 생신은 당신이 알아서 잘해봐. 요즘 유튜브에 검색하면 미역국 만드는 방법도 있고 갈비찜에 잡채에 없는 게 없거든. 알아서 음식 만들어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생신 파티도 잘해봐. 여보 진짜 1억이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시겠어? 아들 장가 보내고 며느리가 해주는 생신상 받아보고 싶으셨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뻔뻔하게 하려면 당신이 최소한 우리 엄마 생신 때 직접 찾아뵙고 축하한다는 말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아 몰라. 더 이상 이런 일로 말싸움 하고 싶지도 않다. 아무튼 나는 주말 내내 집에 안 들어갈 거니까 어머님 생신상 잘 차려드려. 진짜야? 농담하는 거지? 너가 이러면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말을 해? 다른 날도 아니고 엄마 생신이잖아.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문제지. 내 생일도 아니고 우리 엄마 생신도 아닌데. 아무튼 잘해봐. 음식 만드는 거 생각보다 별로 어렵진 않을 거야. 모르는 거 있으면 어머님한테 물어보면서 같이 하면 좋겠네. 아마 어머님도 내가 해드리는 것보다 사랑하는 아들이 만들어주는 밥상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야,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뭐라고 하던가 말던가 저는 정말 주말 내내 친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부모님 모시고 영화도 보러 가고 오랜만에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네요. 중간에 남편이 몇 번 전화를 하긴 했었는데 전부 받지 않았어요. 주말이 지나고 일요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남편이 잔뜩 삐졌는지 저랑 말도 섞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편한테 밥도 안 주는 중이에요. 저래봤자 자기만 손해지 제가 무서워할 줄 아나요? 그냥 자기 엄마랑 평생 살지 저랑은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남편이 미안하다며 앞으론 집에서 시부모 생신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한테 상의도 없이 자기 맘대로 결정해버리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건데 이 인간을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할지 속이 터집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 딸 출근 준비 다 하셨나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내려오세요. 아빠 벌써 왔어? 나 준비 다 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지금 내려갈게. 그래, 아무리 아빠 회사라지만 출근 첫날부터 지각하면 안 되는 거지. 빨리 와, 차 막히겠다. 알겠어. 결혼하면 이제 일 안 하고 살 줄 알았는데. 나는 진짜 집에서 살림하고 애만 키우고 싶었단 말이야. 어차피 서준이도 이제 유치원 다니니까 출근해서 이래도 상관없잖아. 아빠 회사에 요즘 사람이 없어서 그래. 딱 6개월만 도와줘. 엄마가 서준이 유치원 끝나면 봐주겠다고 하잖아. 그래, 엄마만 아니었어도 애 봐야 한다고 출근 안 하는 건데. 우리 딸만큼 일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 억울하면 대학까지 공부시킨 돈 다시 돌려주고 투덜거리시던가요? 됐다 됐어. 내가 아빠한테 말빨로 어떻게 이겨. 지금 엘리베이터 탔으니까 금방 내려가요. 그래,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와.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대학 졸업하고 아빠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저는 그곳에서 격리와 일반 사무 업무를 했었거든요.
5년 정도 일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신혼 1년도 안 되어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 키우며 살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도 유치원에 다닐 만큼 자랐고 아빠가 올해 초부터 회사에 사람이 부족하다면서 저보고 다시 출근해서 일을 해달라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일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빠가 하도 부탁을 하시니 일단 6개월만 잠깐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출퇴근 모두 아빠가 저희 집 앞까지 태워주시는 조건이었죠.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신우가 뜬금없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언니, 요즘 출근한다면서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우리 오빠 요즘 벌이가 시원찮아서 그런가? 에이, 그럴 리가요. 이제 서준이도 유치원 다니기 시작했고 아빠 회사가 너무 바빠서 몇 달만 도와달라고 하시네요. 언니네 아버지 회사가 공단 쪽에 있는 S식품 맞죠? 맞아요.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가요? 저번에 식사 자리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저는 그 바로 옆에 있는 화장품 공장 다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엄청 가깝네요. 아가씨가 여기서 일하는 줄은 몰랐어요. 사실 여기서 일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아, 근데 여기 진짜 너무 외진 곳에 있지 않아요? 아침에 통근버스 타고 오는데 너무 불편하고 오래 걸리는 거 있죠? 여기가 조금 멀긴 하죠. 아가씨 많이 힘든가 봐요. 버스에 사람도 많이 타고 여름이면 냄새도 심하고 어찌나 불편한지. 언니는 그럼 아침에 차 끌고 오는 거예요? 아, 저는 친정아빠가 태워주세요. 어차피 같은 회사니까 출근길에 저희 집 들러서 태워주시는 거죠. 우와, 좋겠다. 그럼 승용차로 편하게 출근하겠네요? 저는 매일 아침 저녁마다 힘들게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오랜만에 운전하기 힘들어서 아빠가 태워주시는 조건으로 일한다고 했거든요. 어차피 언니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가까운데. 혹시 출퇴근할 때 저도 한 자리 얻어 타고 가면 안 될까요? 글쎄요, 제 차가 아니라서 그건 좀 뭐라고 확답드리기가 애매하네요. 어차피 승용차에 4~5명 탈 수 있잖아요. 회사 사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인데 넓고 크고 좋을 거 아니에요? 저 진짜 조용히 입 다물고 있을게요. 아, 한번 물어보긴 해볼 텐데 된다 안 된다 제가 확실하게 답은 못하겠어요. 그럼 혹시 아버님 전화번호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부탁드려보면 안 될까요? 제발요. 저 진짜 통근버스 타고 다니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갑자기 신우가 저희 아빠 차를 얻어 타고 싶다 하는 겁니다. 시댁이랑 저희 집이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괜히 바쁜 출퇴근 시간에 동선이 하나 늘어나는 것도 짜증나고 예전부터 신우가 밉상이라 태워주기 싫더라고요. 일단 곤란하다는 식으로 거절하고 며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넘어가려고 했는데 나중엔 시어머니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아침에 자기 딸 좀 태워달라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아빠한테 물어봤더니 세상 사람 좋은 아빠는 사돈처녀 태워주는 건 일도 아니라며 흔쾌히 승낙을 하셨어요. 아가씨 지금 5분 지났어요. 언제 내려오는 거예요? 아, 거의 다 됐어요. 준비 다 하고 내려가려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다시 집에 올라갔지 뭐예요? 그러면 그냥 통근버스 타고 갈래요? 어차피 15분 있으면 버스 오잖아요. 싫어요. 저 지금 진짜 내려가는 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아침마다 5분 10분씩 늦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희 회사 출근 시간이 더 빨라서 일찍 가야 하는데 최대한 아가씨 편히 봐주고 있잖아요. 에이, 어차피 사장님이랑 사장 따님인데 뭐가 문제예요?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맘대로 퇴근하면 되잖아요. 저희 아빠는 평생 8시 반 출근 지키면서 살고 계세요. 직원보다 항상 30분 일찍 나오셔서 업무 시작하시는데 요즘 아가씨 때문에 맨날 조금씩 늦잖아요. 아니, 제가 30분씩 늦는 것도 아니고 겨우 10분인데 쪼잔하게 왜 이러세요? 쪼잔하다니요. 진짜 아침부터 말을 이상하게 하네? 그럼 그냥 오늘부터 버스 타고 출근하던가요. 아, 아니에요. 지금 내려갈게요. 진짜 차 없으면 서러워서 살겠나? 뭐라고요? 내려간다고요. 저희 아빠가 시댁에 들러서 신우를 태우고 다닌 지 2주가 지났는데 거의 대부분 10분씩 지각을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침 시간에 차가 막히는데 매일 늦는 신우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했습니다. 아빠는 평생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는 분이거든요. 아마 겉으로 튀는 안 내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짜증났겠습니까? 하지만 신우는 매일 출퇴근을 저희 아빠 차로 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커피라거나 작은 간식 같은 성의 표시조차 한 적이 없었어요. 처음에 몇 번 감사하다고 인사하더니 그 뒤로는 그런 말조차 없더군요. 하지만 지난 금요일 문제의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언니네 회사 오늘 몇 시에 끝나요? 저는 평소랑 똑같죠. 6시에 퇴근할 거예요. 왜요? 아, 저희 1시간 일찍 끝나고 이 근처에서 다 같이 회식한다던데.
회식하고 나면 저녁 7시가 넘을 것 같다 하는데요. 그래요? 그럼 오늘은 택시 타고 와야겠네요. 여기서 집까지 택시 타긴 좀 그렇고 혹시 제가 회식 자리에서 조금 일찍 빠져나올 테니까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어차피 1시간이면 밥도 다 먹을 것 같고 저는 술도 잘 안 먹어서 2차 갈 일도 없거든요. 6시 반까지 끝내볼 테니까 저 좀 기다려주세요. 아가씨,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왜 아가씨를 기다려줘요? 그럼 진짜 저보고 택시 타고 집에 가라고요? 여기서 집까지 택시 타면 2만 원도 넘게 나올 텐데. 그건 아가씨 사정이죠. 저희는 평소대로 6시에 출발할 거니까 그 전에 끝나면 같이 가는데 그게 아니라면 알아서 가세요. 5시에 퇴근하고 식당 도착하면 5시 반이란 말이에요? 30분 만에 어떻게 빠져나와요, 제가? 그거 역시 아가씨 사정이죠. 그럼 오늘은 내가 택시 타고 갈 테니까 택시비 주세요. 택시비요? 그걸 왜 저한테 달라고 하세요? 언니가 저를 안 기다려줘서 쓸데없이 택시를 타야 하니까 당연히 언니가 저한테 택시비를 줘야죠. 그럼 제가 왜 그 손해를 봐야 하는데요? 2만 원 빨리 보내주세요. 진짜 이거 제정신 아니네? 야, 너 진짜 내가 오냐오냐 하고 있었더니 내가 우습게 보여? 뭐? 야? 너 지금 나한테 야라고 했어? 왜? 또 해줄까? 야, 그동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봐주고 있었는데 앞으론 국물도 없어. 우리 아빠 차가 공짜 택시인 줄 알아? 앞으로 태워달라 소리 하지 말고 능력 없으면 버스 타고 다녀. 너 나한테 이러면 우리 엄마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는 내가 너희 엄마를 무서워하는 줄 알지? 천만에 웃기지 마. 얼마든지 이루고 싶으면 일러봐. 너희 엄마가 나한테 쩔쩔매는지 내가 너희 엄마한테 쩔쩔매는지 보여줄게. 괜히 센 척하고 있네. 안 그래도 우리 엄마가 조만간 너 버릇 고쳐놓는다고 했어. 시댁 우습게 아는 것 같다고. 우습게 생각한 적도 없는데. 솔직히 집도 내가 해오고 너네 오빠도 우리 아빠 친구 회사 다니고 있잖아. 그거 우리 아빠가 소개시켜준 거야. 몰랐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괜히 앞에서 자존심 부리지 말고 혹시 내가 하는 말 못 믿겠으면 너네 오빠한테 물어보던가. 더 할 말 없지? 한 번만 더 나한테 반말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대답 안 해? 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안 그래도 싸가지 없는 신우가 저럴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부탁이라 들어줬는데 주제 파악 못하고 제 성질을 긁어버리네요. 아빠는 그냥 가는 길에 계속 태워주지 왜 그러냐고 하셨지만 저런 인간은 몸이 고생을 해봐야 정신 차리는 타입이에요. 나중에 남편이 이 사실을 전해 들었는지 저한테 사과하고 저희 아빠한테까지 전화해서 죄송하다 하더라고요. 남편은 죄가 없는데 집안에 개념 없는 사람 하나 때문에 여러 명이 고생이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이혼하자고요? 당신 제정신이에요? 이제 살만해졌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보, 진정해.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당신이 오해한 것 같아. 이혼한 척 하자는 거야. 진짜 이혼하자는 게 아니고. 이혼한 척이요? 그래, 이혼한 척. 무일푼으로 시작해 내가 지금까지 성공할 때까지 당신이 얼마나 뒷바라지 열심히 한 줄 아는데 내가 쓰레기 새끼도 아니고 설마 진짜 이혼하자고 하는 줄 알았던 거야? 그러면 나 서운해. 아니, 나는 이제 허리 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젠 고생 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무턱대고 이혼하자고 말하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성공한 게 맞지. 공장도 짓고 사람도 많이 뽑으니까. 그런데 실상은 안 그래. 위태위태하다고.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야. 둘 다 죽을 순 없잖아. 이게 잘 되면 상관없지만 만일에 대비도 해야지. 일단 위장 이혼을 해야 해. 그게 말이 돼요?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얼마나 더 큰 욕심을 부린다고 위장 이혼까지 해야 하는지 솔직히 난 마음 내키지 않아요. 당신이 몰라서 그래. 내가 사업하면서 보니까 위장 이혼으로 재산을 불리더라고.
위자료 명목으로 주는 돈은 세금도 안 나니까 얼마나 좋아. 지우 앞으로 재산을 돌리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싫어.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 싫어. 우리 공주님 깼어요? 지우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살 거야. 당연하지. 우리 공주님이랑 엄마 아빠는 항상 함께야. 그러니까 걱정 마. 알았지? 6개월 아빠, 이 아줌마는 누구야? 왜 우리 집에 매일 있어? 인사해. 아빠 친구야. 엄마랑 아빠가 일 때문에 같이 못 지내게 되었잖아. 그런데 아직 지우가 어려서 아빠가 일하느라 지우한테 많이 신경 못 써주잖아. 그래서 아빠 친구가 지우 돌봐주기로 했어. 지우야, 안녕. 지우 아빠가 혼자 일하면서 지우 돌보기 어렵다고 걱정해서 이모가 미술 전공했거든. 그래서 지우랑 미술놀이도 해줄 겸 당분간 같이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 괜찮지? 우와, 이모 미술 선생님이에요? 작년까지 미술학원도 운영했었는데 올해부터 쉬려고. 쉬면서 지우한테만 미술 알려주려고. 지우, 미술 좋아하니? 네, 저 미술 엄청나게 좋아해요. 어린이집에서 그림 잘 그린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우와, 정말? 지우 아빠가 지우 그림 잘 그린다고 칭찬했었는데 진짜였구나. 그래, 그럼 우리 그림 한번 그려볼까? 좋아요. 봤지? 그러니까 지우 걱정 말고 돈 많이 벌어와. 자기야, 알았지?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지우 잠들면 우리끼리 또 할 일도 있잖아. 역시 자기 끝내준다. 여자는 자기처럼 내조 확실하게 해줘야지. 밤낮으로. 알았어. 나 그럼 일 나갔다 올게. 10년 뒤. 아빠, 솔직하게 말해줘. 뭘? 아빠랑 은하 이모 그냥 친구 사이 아니지? 나 사실 다 알고 있어. 그래. 이제 너도 어느 정도 컸으니 사실을 알 때가 된 것 같다. 역시 내가 예상했던 대로 아빠랑 은하 이모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거지? 맞아. 아빠 은하 이모 사랑해. 언제부터야? 은하 이모가 나 5살 때 엄마랑 아빠 위장 이혼하고 우리 집에 나 돌봐준다고 데려왔을 땐 둘이 친구라고 그랬잖아. 혹시 그때부터야? 그래. 사실 아빠 그때 은하 이모, 아니 은하랑 재혼했어. 네가 아직 어려서 등분 떼고 그럴 일 없으니 몰랐겠지만 호적으론 은하 이모 아니고 은하가 네 엄마야. 뭐라고? 아빠가 어떻게 그래? 어떻게 엄마를 두고 그럴 수 있냐고. 엄마도 알고 있어? 아빠 엄마랑 이혼하자마자 재혼한 거. 그런데 나한텐 어떻게 거짓말한 거야? 왜? 흥분하지 말고 들어. 아빠가 지금까지 속인 건 널 너무 사랑해서야. 거짓말하지 마. 날 사랑해서 엄마랑 이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은하 이모랑 결혼했다고? 내가 어리지만 바보는 아니야. 너한테 못했던 말이 있어. 사실 아빠가 이혼했던 건 엄마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서였어.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야? 우연히 둘이 한낮에 모텔에서 나오는 걸 봤어. 처음엔 아빠도 믿기 어려웠지. 너는 어려서 몰랐겠지만 아빠가 정말 힘들 때 엄마가 많이 힘을 줬거든. 그래서 성공하면 어떻게든 고생 그만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아빠가 너무 늦었었나 봐. 아빠가 좀 더 빨리 성공했다면, 엄마가 고생을 좀 더 덜 했다면,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이혼한 거야? 그래서 이혼했어. 그 이후 아빠가 참 힘들었는데 지금 새엄마가
아빠 곁을 많이 지켜줬어. 아이도 낳고 싶었을 텐데 너 하나로 족하다고. 너도 알잖아.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 은하 이모, 아니, 새엄마가 얼마나 잘했는지. 그러니까 지우야, 우리 달라질 거 없어. 이미 네 엄마랑 이혼한 지도 오래되었고 이제 와서 원망하고 싶지도 않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세 식구 행복하자. 그거면 아빠는 만족해. 알았어. 3년 다녀왔습니다. 지호 언니, 배고프지? 간식 만들어놨어. 이거 먹고 공부해. 그러다 몸 상해.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이번 모의고사도 전교 1등 했다며? 우리 지우 누굴 닮아서 그렇게 머리가 좋은 거야? 누굴 닮긴 누굴 닮아요. 다 당신 닮아서 그런 거지. 머리만 당신 닮았게요. 끈기도 당신 쏙 빼닮아서 우리 지우가 승부사 기질이 있나 봐요. 고등학교 들어가선 1등을 놓치지 않네요. 그러게 말이야. 나이 들면 자식 자랑밖에 할 거 없다는데 나는 나이도 아직 젊은 것 같은데 우리 지우 자랑밖에 할 게 없는 거 있지? 거래처 사람들도 사업에 대한 이야기보다 지우 어디 학원 다니냐고 비법이 뭐냐고 물어보기 바쁘다니깐. 지우야, 네 아빠 표정 좀 봐. 입이 귀에 걸려서 내려오질 않는다. 저 그만 들어가 볼게요. 그래. 조용하게 있을게. 뭐 먹고 싶으면 이야기하고, 알았지? 네. 새엄마는 내가 뭘 하든 이렇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데 날 버린 그 여자는 나한테 관심조차 없겠지? 그러니까 5살인 날 버리고 다른 남자 좋다고 떠났겠지. 두고 봐. 성공할 거야. 아빠보다 더 성공하고 세상의 이름도 알릴 거야. 그때 가서 날 찾아와도 소용없어. 아빠 버리고 간 것보다 날 버리고 간 걸 후회하게 만들 거야. 새엄마랑도 더 잘 지내서 그 여자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할 거야. 2년 뒤. 그래. 결과는 확인했어? 여보, 너무 그렇게 보채지 마요. 확인했으면 알려줬겠죠. 지우도 긴장되고 걱정될 텐데 너무 그러지 마요. 지우야, 엄마는 우리 지우 최선을 다한 거 알아. 결과를 떠나 합격이에요. 뭐라고? 합격이라고? 우리 지우 서울대 의대 합격했다고? 어머, 어떡해요? 우리 집안에 의사 나오나 봐요. 내 볼 좀 꼬집어봐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여보세요. 김 사장. 아니, 우리 딸 어느 대학 갔냐고 궁금해했잖아. 그래서 별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서울대. 서울대에서도 의대. 이번에 합격했다고. 그 말 해주려고 전화 걸었지. 그래. 조만간 내가 술 한잔 살게. 이만 끊으세. 여보세요? 한 사장. 지우야, 네 아빠 봐봐. 오늘 하루 종일 자랑 전화할 생각인가 보다. 정말 수고했다. 고생했어. 고마워. 나는 네가 어릴 때부터 마음고생해서 바르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마웠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까지.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고마워, 지우야.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항상 저 충분히 사랑해주시고 저 많이 생각해주신 거 알아요. 그래서 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지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해냈는데 왜 가슴은 텅 빈 것 같지?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새엄마도 있는데 진짜 그 여자에게 난 버림받은 존재일까?
내가 서울대 의대 붙었다는 걸 안다면 조금은 후회하긴 할까? 20년 박 교수 웬일이야? 전화를 다 하고. 이번 연구 나한테 빼앗겼다고 삐진 거 아니었어? 한 교수, 여기 응급실인데 빨리 와봐야 할 것 같아. 뭐야, 박 교수. 일 나한테 떠넘기려고 해? 그게 아니라 한 교수 부모님이 오셨는데 심각해. 무슨 소리야? 박 교수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한다고? 지난번 검진 오셨을 때 최 교수 비번이라고 내가 대신했었잖아. 그래, 알지. 우리 부모님이 지금 응급실이라고? 교통사고로 오셨는데 손을 어떻게 써볼 겨를도 없이. 어디야? 한 교수, 진정해. 진정하게 생겼어? 누구야? 누가 우리 엄마 아빠 얼굴까지 흰천을 덮었어? 모든 검사 제대로 한 거 맞아? CCTV 어딨어? 제대로 대응 안 했으면 나 소송 걸 거야? 진정해. 다들 보고 있잖아. 어떻게 진정해? 이렇게 한나란 씨, 이렇게 허무하게 떠났는데. 말도 안 돼. 이건 꿈일 거야. 6개월 뒤. 이제 좀 여유로워 보이네. 마음 정리는 잘 된 거야? 정리라고 할 게 있나? 나 병원에 안 좋게 소문났지? 빨리도 걱정한다. 그땐 다 거짓말 같아서. 많고 많은 병원 중에 우리 병원으로 실려온 것도 그렇고. 나도 놀랐어. 내가 담당도 아니었는데 무슨 우연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게 뭐 있어. 한나란 씨 그런 일을 겪었는데. 제정신이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래. 그렇게 위로해주니까 고마워. 전보다 편해 보여서 다행이다. 그 말이 해주고 싶었어. 편해 보여? 그래. 생각지도 않았던 유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뭐야, 이제 농담할 정도로 편해진 거야? 없는 것보다 물론 있는 게 훨씬 좋겠지만 우리도 돈에 아쉬운 직업은 아니잖아. 왜? 유산 받아서 대학병원 나가서 개원이라도 하게? 아니. 그거야 돈을 원할 때나 그런 거지. 난 지금이 좋아. 연구도 하고 적절하게 진료도 하고. 그래, 이제 진짜 너답다. 고마워. 그래도 동기밖에 없다. 고마우면 잘해. 내가 질투한다 뭐한다 그런 소문이나 내지 말고. 뭐야, 소문은 네가 내는 거 아니었어? 어이구, 한마디를 안 줘요. 살아있는 거 봤으니 간다. 수고. 그래, 수고. 3개월 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를 거셨으면 말씀하셔야죠. 벌써 몇 번째예요? 이번도 말씀 없으시면 차단하겠습니다. 지우야. 누구? 엄마? 그래, 엄마야. 잘 지냈니?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올 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지우야, 서운한 거 알아. 엄마한테 화 많이 났지? 엄마가 돌아가셨다니. 이제 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해서 걱정하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왜 전화하셨어요? 지우야, 우선 만나자. 만나서 이야기하자. 만날 거 없어요. 지금까지 안 보고 살았는데 이제와 만난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만나서 다 이야기해 줄게.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분명 소문을 듣고 전화한 게 분명해. 아빠도 새엄마도 돌아가신 걸 아는 거야.
아빠 유산을 나 혼자 받았다는 걸 들은 게 분명해. 그 돈이 아까워 이제와 날 걱정하는 척 전화했겠지. 안 속아, 안 속는다고. 난 더 이상 그때 5살 어린애가 아니야. 한 달... 고마워. 고마워, 지우야. 착각하지 마세요. 한 번은 만나야 할 것 같아서 나온 거예요. 얼굴도 안 보고 차단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세상에 하나 남은 피부치니까 마지막으로 나와본 거예요. 잘 컸구나. 어릴 때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어. 예쁘게 잘 커줬네. 저 버리고 가셨으면서 제가 잘 큰 게 이제와 고마우실 이유가 있나요? 낳았다는 죄책감 때문이면 됐어요. 그런 말 들으러 나온 거 아니에요. 많이 화났구나. 그래, 그럴 수 있어. 많이 화났냐고요? 저를 버리고 간 사람 입에서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왜요? 버리고 가셨는데 그리워하지 않고 너무 잘 커서 아쉬우세요? 제가 당신을 그리워하고 못 컸어야 했나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딸이 잘 컸는데 당연히 감사하고 고마운 거지. 그리고 내가 널 버리고 가다니. 내가 왜 널 버려? 내가 어떻게 널 버려? 아직도 5살인 줄 아세요? 엄마와 아빠가 이혼해서 따로 사는 걸 무서워하는 5살인 줄 아냐고요. 저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다 들었어요. 당신이 다른 남자가 좋아서 아빠랑 이혼했다는 거 말이에요. 잠시 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다른 남자가 좋아서... 그러니까 지우 네 말은 엄마가 바람나서 네 아빠랑 이혼했다는 말이니? 왜요? 막상 사실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당혹스러우세요? 아니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엄만 이혼을 원하지 않았어. 그게 더 가증스러워요. 다른 남자는 좋지만 성공한 아빠의 돈은 포기할 수 없었나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엄마가 바람난 게 아니라 네 아빠가 바람났던 거야. 거짓말 마요. 아빠가 지금 이 세상에 없다고 없는 말 지어내서 없던 일 마치 있었던 것처럼 말하지 마시라고요. 엄마한테 위장 이혼을 요구했던 건 핑계였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었어. 네가 새엄마라고 같이 살았던 그 여자. 엄마랑 헤어지고 새엄마가 위로하면서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고요? 그래. 아빠 말대로 순진하게 위장 이혼하고 널 보고 싶어 몇 번이나 집에 찾아갔어. 그때마다 네 새엄마라는 여자가 날 가로막았지. 그 뒤에는 네 아빠가 있었어. 한 번만 더 찾아와 너를 보려고 하면 2번 다시 볼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린다고. 쥐 죽은 듯이 살라고. 말도 안 돼. 거짓말하지 마요. 정말이야. 협박을 받고 한동안 찾아가지 않았는데 도무지 네가 보고 싶어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땐 이미 이사를 가버려 널 찾을 수 없었어. 잠시 후. 그 말을 지금 저보고 믿으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이사가서 못 찾은 절 이제와 찾은 이유가 뭔데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저라면 더 일찍 찾아야 했던 거 아니에요? 더 일찍 찾고 싶었어. 그런데 가난한 집에 시집가 고생을 해서 그런지, 이혼하고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지 엄마가 한동안 아팠어. 어디가 아프셨는데요? 위암. 지금은 괜찮으신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 다행히 초기라 수술도 잘 끝났는데 가진 게 있어야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병원비도 근근히 내다 보니까 네가 보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었어. 우선 내가 살아야 했으니까. 거짓말. 아빠가
그런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요. 그래, 믿고 싶지 않을 거야. 너라면 끔찍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나한테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아빠로는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럼 지금은 괜찮아서 절 찾으신 거예요? 건강도 많이 나아지고 이제 좀 여유가 생겼다고 해야 하나? 큰돈 주면 심부름센터에서 사람을 찾아준다고 해서 그래서 부탁했어. 내 딸을 찾아달라고. 그래서 아빠와 새엄마가 죽은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 난 너를 찾고 싶었던 것뿐이지 그들의 생사가 궁금했던 건 아니니까. 네 생일하고 네 나이, 네가 살았던 집, 네가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그게 난 궁금했어. 다음 나가서 만나자니깐. 집까진 안 와도 되는데. 아직 모든 말을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힘들게 사셨다니깐 지금은 괜찮은지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 알았어. 서두르지 않을게. 엄마는 우리 딸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아. 엄마가 필요했을 텐데 이렇게 예쁘게 커서 보고만 있어도 엄만 행복해. 이 가방은 아직도 안 버린 거예요? 응? 가방? 아, 우리 지우 첫 유치원 가방? 그럼 어떻게 버려? 유치원 다니게 되었다고 이제 언니라며 밤에 잘 때도 안고 자던 게 얼마나 귀여웠는데. 우리 지우 볼 때마다 그때 그 모습 떠올리며 버텼는걸. 이건 엄마 아빠 헤어질 때. 이것도 기억나? 맞아. 위장 이혼했을 때 이혼한 척 해야 한다고 따로 살아야 한다는 소리 들었을 때 우리 지우가 울면서 엄마 사랑한다고 써줬던 편지야. 엄마도 우리 지우 사랑한다고 편지 썼었는데 전해주지 못하고 여기 이렇게 쌓아만 두었네. 엄마,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빠가 한 말만 믿고 평생 엄마를 원망했는데. 괜찮아 지우야. 네 탓 아니야. 아빠랑 엄마가 못나서 우리 착한 지우 마음 고생시켰어. 미안해, 우리 딸. 그동안 많이 속상했지?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 나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었어. 나중에 엄마 만나더라도 잘 커서 이쁘다는 소리 듣고 싶었어. 엄마. 아이고, 그랬어, 우리 딸. 잘 컸어. 이뻐, 우리 딸. 엄마. 그날 엄마와 전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지금은 아빠가 남겨준 많은 유산과 보험금으로 정말 여유있게 엄마와 살고 있어요. 엄마와 함께 살기 전 가장 먼저 한 건 제가 다니는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해드린 거예요. 가시는 곳마다 한 교수 어머니라고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고 저를 자랑스러워하시는 표정을 보는데 가슴이 시렸네요. 엄마, 그동안 고생하고 마음고생한 거 내가 다 보상해줄게. 지금처럼만 건강하게 내 옆에 오래오래 머물러줘. 사랑해, 엄마. 형님, 혹시 어머님한테 연락 온 거 있으세요? 아니, 어머님한테 연락 온 거 없어. 갑자기 어머님은 왜? 아,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걱정이 되셔서 연락을 하셨어요. 형님이랑 싸우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된 거냐고. 어머님한테 내가 말씀드린 건 없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법하지. 어머님 댁에서 서로 큰 소리 낸 건 사실이니까. 그쵸? 어머님도 참 이럴 때 보면 웃기세요. 어머님이? 좀 그렇지 않아요? 형님도 저 못지않게 큰 소리 내셨는데 어머님은 저한테만 연락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형님이 아들 낳아서 며느리들 차별 대우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해. 아무래도 내가 지금 임신 중이니까 조심스러워 하시는 거겠지. 어머님 내 앞에서는 동서 칭찬 엄청 하셔. 똑똑한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와서 좋다고 주변 분들한테도 입이 마르게 칭찬하시는 분한테 말이 조금 지나치네. 에휴, 역시 형님이랑 친해지는 건 좀 힘들겠어요. 아무튼 제가 먼저 연락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제가 손 아래이기도 하고 어머님 눈치도 보여서 먼저 연락했어요. 우리가 싸우면 집안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남편들도 불편하지 않겠어요? 시시비비는 그만 가리고 적당히 화해하는 게 어때요? 동서 말이 맞기는 한데 당연히 제 말이 맞죠. 형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박사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박사 과정 밟으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형님한테 푼 것 같기도 하네요. 죄송해요. 그래, 동서 말 맞다. 내가 손윗 사람인데 좀 더 너그럽게 굴 걸 그랬네.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화해하는 걸로 해. 네, 그럼 다음 달 아버님 생신 때 봬요. 여보, 이제 다음 주면 아버님 생신이신 거 알지? 그럼 당연히 알지. 이제 슬슬 선물 준비해야 하는데. 올해는 서방님네랑 같이 준비하기로 하지 않았어? 응, 맞아. 그런데 재윤이가 급하게 해외 출장을 가가지고 연락이 쉽지 않네. 아, 재수씨가 있었네. 재수씨랑 먼저 얘기 나누면 되겠다. 재수씨, 올해 아버지 생신 선물은 저희 집이랑 재수씨네랑 같이 하기로 했다는 거 재윤이한테 들으셨죠? 네. 그런데 그거 굳이 같이 해야 해요? 아니, 뭐 꼭 같이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재윤이가 먼저 와서 이렇게 하는 건 어떤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남편이랑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재윤이한테는 상황 설명 부탁드려요. 혹시라도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무래도 형님은 큰 도움을 주기가 힘드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형님 20살 되자마자 시집와서 애만 키우고 집에서만 있어서 세상 물정 잘 모르시잖아요. 요즘 어른들은 뭘 좋아하시는지도 잘 모르실 거고 유행하는 것도 잘 모르실 거고 당연히 사회생활하고 있는 제가 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재수씨가 한 말 매우 불쾌하네요. 아버지 생신 선물 고르는데 왜 제 안에 학력 얘기가 나옵니까? 네? 불쾌하세요? 저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려고 말씀드린 건데요. 설마 전에도 이런 식으로 말해서 우리 와이프랑 싸웠던 겁니까? 네, 그런데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제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형님 혼전 임신으로 시집와서 평생 애만 키우고 산 거 사실이잖아요. 남들 여행 가고 연애하고 대학 다닐 때 애만 키운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한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문제인가요? 재수씨,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됐어, 여보. 그만해. 어머, 형님도 계셨네요? 몰랐어요. 동서 말이 다 맞아. 나 남들 다 해본 배낭여행 한번 못 해봤어. 그런데 남들 다 해본 거 못 해봤다고 내 인생이 불행하다는 듯 말하는 거 그만했으면 좋겠어. 난 그런 내 모습이 부끄러웠던 적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정말 두 분 다 예민하시네요. 알겠어요. 안 하면 되잖아요. 형님, 지금 어머니 댁에 계시죠? 혹시 어머니 댁 식탁 위에 있는 서류 좀 저희 학교로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내가 곧 아이 픽업을 가야 해서 조금 곤란할 것 같아. 제가 지금 그거 제출을 못하면 학점에 문제가 생기는데 딱 한 번만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어머님 댁이랑 학교랑 거리도 가까우니까 정말 서류만 가져다 주고 가세요. 제가 커피 살게요. 알겠어. 대신 이번만이야. 지금 동서가 말한 건물 앞이야. 동서? 동서! 계속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해? 나 아이 픽업 가야 한다니까.
어머, 형님, 죄송해요. 동기들이랑 교수님이랑 커피 한잔 하는 게 시간이 좀 늦어졌네요. 지금 대체 이게 뭐 하는 행동이야? 사람을 불러놓고 1시간 반 동안 연락도 안 받다니. 설마 일부러 이러는 거야? 네? 아니, 설마요. 교수님 지금 일어나신다고 하셔서 지금 내려갈게요. 형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솔직히 저는 형님이 이런 부탁 고마워하실 줄 알았어요. 형님 대학 안 나와서 이런 데 처음 오시잖아요. 기다리는 게 지루하셨으면 캠퍼스 잔디라도 밟아보시지 그랬어요. 동서, 진짜 보자 하니까 사람을 정말 만만하게 보네. 사람 불러놓고 오래 기다리게 하고 계속 학벌 얘기하면서 사람 무시하는 거, 그건 남편이랑 시부모님 얼굴 보면서 참을 수 있었어. 그런데 아까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대학원 동기들 앞에서 뭐? 내가 동서네 집 가정부라고? 아, 그게 기분 나쁘셨구나? 아이, 그런데 그건 형님이 좀 이해해 주세요. 제 대학원 동기들 다 가정부 한 명씩 두고 산다고요. 소중한 가족 기 한번 세워줬다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넘어가면 좋을걸.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뭐라고? 마음 좀 넓게 쓰세요, 형님.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아는 거 없는 엄마 밑에서 자라는 애면 성격이라도 좋아야 할 텐데. 동서, 나 이 일 절대 그냥 안 넘어갈 거야. 형님, 아까 들어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형님이 왜 제 담당 교수님이랑 같이 계셨어요? 설마 제 얘기한 거 아니죠? 뭐? 그분이 동서 담당 교수였어? 네, 그런데요? 근데 두 분 아는 사이 그런 건 아니죠? 에이, 아니겠지. 대학 문턱도 못 밟아본 형님이 대학 교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튼 알겠어요. 동서, 잠깐만. 내 남편이 동서한테 할 말이 있다네? 얘기 들었습니다, 재수씨. 대체 이게 무슨 못 배운 행동입니까? 뭐라고요? 못 배웠다뇨? 저처럼 학벌 좋고 직장 좋은 사람한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남들은 그렇게 말해도 아주버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주버님, 저랑 같은 대학 나오셨잖아요. 학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꾸 학벌 가지고 거들먹거리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주버님이 학교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이 정도로 없으신 분이신 줄 몰랐어요. 정말 실망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버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주버님 같은 분이 형님 같은 여자를 만난 거예요? 저였다면 더 집안 좋고 머리 좋은 여자를 선택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형님 부모도 없이 혼자 크셨잖아요. 분명 어딘가에는 문제 하나쯤 있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 조심하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아내한테 부모 없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 장인어른 버젓이 살아 계세요. 네? 형님 부모님 안 계신 거 아니었어요? 에이, 거짓말 마세요. 저도 들은 게 있는데. 거짓말? 아까 내가 동서 담당 교수랑 있는 거 봤다고 했지?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인데? 네? 뭐라고요? 아빠, 아깐 죄송해요. 갑자기 제 아빠라고 하시니 너무 당황해서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아빠를 거기서 만날 줄 정말 몰랐어요. 놀라는 것도 이해한다. 우리가 너무 오랜만에 만나긴 했지? 그렇죠. 바람나서 와이프고 딸이고 다 버리고 떠나셨잖아요. 미안하다, 미안하. 그나저나 아이를 가진 것 같던데 결혼은 한 거니? 그건 왜 물으세요? 언제부터 자식한테 그렇게 관심이 있으셨다고. 양육비 한번 안 보내시던 분이시잖아요? 내가 양육비를 안 보내다니. 양육비는 네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보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가 대학 입학했을 때는 대학 등록금부터 아파트 전세 비용까지 보내줬고 어학연수 비용까지 보내줬어. 원한다면 그 증거도 보여주마.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학 등록금이라뇨. 저 대학 안 갔어요. 엄마가 그런 말 없었는데? 지금까지 엄마가 저한테 아빠가 양육비고 뭐고 아무것도 안 줬다고 했어요. 대체 미안하. 내가 잘못을 해서 이혼한 게 맞기 때문에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지만 네가 아는 사실과 내가 아는 사실이 조금 다른 듯하구나.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진 모르겠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세요? 부모한테 버림받고
가진 거 쥐뿔도 없는 애라면서 무시당하기 일쑤였다고요. 그리고 시댁에서는 동서마저도 저를 무시해요. 배운 거 없고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고요. 미연아, 제발 딱 한 번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렴. 네 엄마는 네가 어릴 때부터 유흥을 즐기기 바빴어. 육아와 집안일은 당연히 오롯이 내 몫이었지. 집도 2주에 한 번꼴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당신 네 엄마 얼굴을 보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렇게 10몇 년이 지나니까 나한테도 외로운 마음이 들더구나. 그래서 동료 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가까워지게 됐다. 이 부분은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어쨌든 네 엄마는 이 사실을 알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했어. 제발 양육권만이라도 달라고 했지만 가정 버리고 바람이 난 사람한테는 애를 줄 수 없다는 네 엄마의 말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난 열심히 양육비를 주는 게 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너한테 이런 일이 있었을 줄은 정말 몰랐다. 네 엄마가 막장이긴 했어도 제 자식은 챙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사정이 있었다고 바로 아빠를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그래, 나는 그저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바랄 뿐이란다. 용서해보려고 노력은 해볼게요. 저도 부모니까요. 고맙다, 미연아. 그나저나 내 담당 학생이 네 동서라고 하던데 맞니? 네, 맞아요. 동서, 초대해도 될까요? 제 아버지가 본인 담당 교수라는 걸 못 믿네요. 인사해, 동서. 우리 아버지셔. 교수님? 이렇게 만나니 반갑네, 서수민 학생. 서수민 학생이 우리 딸 동서였는 걸 알았더라면 더 잘 챙겨줬을 텐데. 정말 형님의 아버지가 맞으신 거예요? 그래, 맞아. 사정이 있어서 오랫동안 얼굴을 못 보고 살았는데 서수민 학생 덕에 우리 딸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어.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듣자하니 우리 미연이가 원하는 만큼 공부를 못해서 이런저런 서름을 많이 당했다고 하던데. 그건 다 내가 부족한 탓이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서수민 학생이 도움도 주고 그러면 좋겠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잘 자라준 게 얼마나 다행인가. 없이 산 게 죄도 아닌데 서수민 학생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 교수님.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형님, 저 정말 놀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그동안 제가 속상하게 한 게 있다면 용서해주세요. 제 마음 아시죠? 갑자기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해? 언제는 사람들 앞에서 날 식모 취급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더니. 그때는 형님 아버지가 제 지도 교수님인지 몰랐으니까요.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 대학원에서는 지도 교수님이 정말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떤 학생들은 지도 교수님 집에서 제사상까지 차린다니까요. 만약에 제가 형님한테 한 행동 때문에 제 대학원 생활에 문제라도 생기면 그건 좀 아니잖아요.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죠. 공과 사? 지랄하고 자빠졌네. 난 그런 거 구분 못하는데? 뭐라고요? 지도교수한테 잘 보이진 못할 망정 지도교수의 외동딸을 괴롭혔으니 동서 상황도 참 딱하게 됐네. 상황이 딱하긴 하니까 과거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는 줄게. 나 지금 우리 딸 학부모 모임에 와 있거든? 어머님 댁 가서 내 지갑 좀 가져다 줄래? 아, 식모라고 소개할 거니까 너무 눈에 띄는 옷 입지 말고 적당히 와서 인사하고 가. 형님, 정말 유치하게 행동하시네요. 적당히 하세요. 어머, 왜 화를 내? 난 동서 생각해서 말한 건데 동서 공부하느라 시기 놓쳐서 아직 애 없잖아. 언제 이런 학부모 모임에 가보겠어? 지금 애 낳아도 나이 50은 넘어야 가보겠네. 그런데 아마 그때는 엄마들이 안 끼워줄걸? 그러니까 이번에 와서 학부모 체험 한번 해봐. 뭐라고요? 그럼 수고해. 저는 그동안 동서가 저에게 저질렀던 모든 무례한 행동을
그대로 갚아주었어요. 동서 성격상 못 참고 화낼 법도 한데 지도교수의 영향력이 정말 세기는 한가 봐요. 그 콧대 높은 동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숙이고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엔 이런 모습이 통쾌하기도 했는데 계속 그러고 있으니 동서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기분이라 오랜 고민 끝에 동서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동서에게는 앞으로 두고 보겠다는 이야기만 했죠. 동서는 여전히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며 제 눈치 보기에 바쁘네요. 저는 아버지와 그 이후로 종종 연락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 없다고 서름받던 날들도. 이번에 설 연휴 때 몇 시에 여기서 출발할래? 우리 집까지 가려면 시간 좀 걸리니까 새벽에 출발하는 게 낫겠지? 아, 맞다. 자기야. 왜? 나 회사에 일이 좀 생겨서 이번 설 연휴 때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에? 그게 뭔 소리야? 설에 일을 하다니. 아니, 이번에 우리 팀장이 사고 쳐가지고 그거 수습해야 돼. 나 말고 다른 직원들도 설에 나오기로 했어. 연휴 내내? 아니, 연휴 내내는 아니고 다행히 난 연휴 앞에 하루만 나가기로 했어. 아, 그래? 그럼 그 다음날에 가면 되겠네. 그렇긴 한데 이번에 연휴도 짧고 이번 설은 우리끼리 지내는 게 어때? 뭐? 우리 집을 안 간다고? 친정도 안 갈 거야. 아니 뭐 처가 안 가는 건 상관없는데 우리 집 안 가는 건 말이 안 되지. 뭐가 말이 안 돼. 그리고 아무리 하루 회사 나간다 하더라도 그날 밤새야 하는데 어머님 댁 왔다 갔다만 왕복 10시간이잖아. 왕복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시댁은 가야지. 밤새고 왕복 10시간을 가라고? 나 피곤해서 안 돼. 참나. 우리가 뭐 언제 시댁을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가는데. 우리가 왜 시댁을 자주 안 가? 틈만 나면 가잖아. 그것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로만. 우리 엄마가 가만히 있겠냐? 자기가 어머님께 말씀 좀 잘 드려주면 안 될까? 며느리가 됐음 며느리 본분은 다 해. 지금이 결혼 전도 아니고. 아니 내가 언제 며느리 본분 다 안 했어? 이번만 봐달라는 거잖아. 아 됐어. 엄마한테 욕 처먹어도 난 모르는 일이다. 알겠냐? 참나. 그래 알겠어. 뭐? 연휴 때 시댁을 못 온다 했다고? 못 가겠대. 얘가 미친 거 아니니? 몰라. 엄마가 한마디 좀 해. 그러게 내가 네 와이프 꽉 잡으라 그랬지? 엄마 말 듣고 꽉 잡았어. 근데 이번 한 번만 이러면서 어리광 피우잖아. 그걸 그냥 내비뒀어? 아주 다신 그런 소리 못하게 혼쭐을 내줬어야지. 아 몰라. 나도 피곤해. 이거 안 되겠네. 내가 가서 한마디 해야지. 엄마가 가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 며느리로서 본분은 다 하라고. 알겠다. 예.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먼저 연락을 다 주시고. 알긴 아니? 네?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너가 연락 안 하는 거 말이다. 아, 제가 요즘 바빠서. 아, 그러셔? 그래서 이번 설에 시댁 못 오겠다고 한 거니? 아, 그 애한테 들으셨어요? 그래, 들었다. 내가 듣고 얼마나 기가 차던지. 죄송해요, 어머님. 근데 제가 이번 연휴 때 일을 해서 이번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무슨 양해를 해줘? 대신에 저희 친정도 안 가요, 어머님. 너가 친정을 가든 안 가든 그건 알 바 아니고 며느리가 됐음 명절엔 시댁을 와야지. 너 이러려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니? 제가 늘 안 간 것도 아니잖아요. 됐다! 필요 없다! 난 며느리가 돼서 명절에 시댁 안 오는 거 용납 못한다. 어머님, 저 진짜 회사 나가야 해서 힘들어요. 참나, 그러게 누가 맞벌이 하라니? 제가 맞벌이 안 하면 그이 월급으론 전세 대출금이자 내기도 빠듯해요, 어머님.
얘가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잘나게 아들 낳아줬는데 어디서 우리 아들 월급 타령을 하니? 월급 타령하는 게 아니라 요새 부부가 맞벌이 안 하면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래, 너 아는 거 많아서 좋겠다. 잔말 말고 이번 설 때 무조건 와. 잔머리 굴려가면 안 올 생각 말고. 어머님, 제가 평생 안 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폐륜이지. 난 이번 한 번도 봐줄 생각 없으니까 잔말 말고 오라고. 너가 피곤하든 말든 알 바 아니니까. 알겠어? 안 오면 우리 아들이랑 갈라설 줄이나 알아. 내가 너 욕 처먹을 줄 알았다. 조용히 해. 웃을 기분 아니니까. 그러게, 결혼을 했음 며느리 본분 다 해야지. 안 그래? 참나, 며느리 본분이 뭔데? 누가 들으면 내가 뭐 시댁에 발도 안 담그는 며느리인 줄 알겠다. 그럼 나랑 이혼이고. 뭐? 지금 나랑 장난해? 장난은 무슨. 아무튼 이번 설 때 우리 집으로 가는 거지? 어머님이 당장 오라는데 어떻게 그럼. 가야지. 오케이. 아차, 갈 때는 너가 운전해라. 뭐? 내가 운전하라고? 나 밤새고 가야 한다니까? 아, 나 밤눈 어두워서 밤 운전 못하는 거 알잖아. 부탁한다. 내가 저것도 남편이라고. 커봐라. 이렇게 식구끼리 다 모이니 좀 좋니? 아, 네. 장시간 차에 있었더니 너무 피곤하네. 운전은 내가 다 했잖아. 차에 오래 앉아있는 것도 피곤하거든? 너는 어여 방에 들어가서 쉬어. 여기는 얘랑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럴까 그럼? 난 그럼 방에서 좀 쉬고 있을게. 밥 다 되면 불러줘. 당신 들어가서 쉰다고? 나와서 같이 돕지 그래? 얘는 제가 뭘 할 줄 안다고. 리광이 너는 어여 들어가서 쉬어. 나 들어가서 쉰다. 참나. 얘, 넌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여기 와서 채소 좀 씻어라. 아, 채소요? 그래, 뭘 그리 멍하니 서 있니? 좀 피곤해서요. 피곤할 것도 셌다. 그리고 넌 여자애가 돼서 다크서클이 그게 뭐니? 기어코 어머님이 오라고 하셔서 밤새고 오느라 다크서클이 이 모양이네요. 참나, 얘, 너 지금 무슨 시위하니? 어머, 시위라뇨. 그냥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하여간. 근데 너 생각해보니 이대로 온 거니? 네? 이대로 오다뇨? 너는 이 집에 시집 온 지가 3년인데 아직도 그걸 까먹니? 그게 무슨... 편지 말이다, 편지. 아, 편지요? 뭐야, 설마 안 써왔니? 아, 그게... 제가 어제 회사에서 일하느라 밤새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건 미리미리 써야지. 내가 그랬지? 사람이 마음을 표할 때 가장 좋은 게 편지라고. 아니, 그게 무슨... 어머님 생신이면 모를까 설날 때까지 편지를 써요. 새해도 되겠다. 설날일수록 써야지. 아, 다음번에는 안 까먹고 써드릴게요. 내가 이래서 널 예뻐하려고 해도 예뻐할 수가 없는 거야.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아, 네. 다음번에 써드릴게요. 다음번은 무슨 다음번? 당장 올라가서 써서 보내라. 편지를요? 그럼 뭘 써서 보내려고? 연휴 끝나는 대로 써서 보내. 피곤해. 역시 집 한번 갔다 오면 피곤하다니까. 피곤은 개뿔. 당신이 피곤하겠어? 내가 피곤하겠어? 뭐가?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시댁 내려가서는 연휴 내내 요리하고. 참나, 시집 왔으면 그 정도는 할 수도 있지 뭘. 웃기고 있네. 뭐 어디 조선에서 오셨어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건 있는 거야. 청학동 훈장님 납셨네. 됐고, 어머님 편지 말이야. 편지?
매번 시댁 행사 있을 때마다 어머님이 써달라는 편지. 아, 그게 왜? 그거 좀 그만 쓰면 안 돼? 나 서울 올라가서 편지 쓰게 생겼어. 편지 쓰는 게 뭐 어때서? 낭만 있고 좋기만 하구만. 그럼 당신은 왜 안 쓰는데? 나는 아들이잖아. 그게 뭔 상관이야. 아니, 어쩌다 한 번 쓰는 거면 몰라. 매번 이렇게 쓰라고 하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어. 참나, 시댁 행사가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 있는 행사 때 써달라는 게 뭐가 힘들다고. 엽서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책 한 권 수준의 양을 원하시잖아. 까짓거 써드릴 수도 있는 거 가지고 뭘. 당신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편지 쓸 수 있어? 그거랑 이거는 다르지. 뭐가 다른데? 똑같지? 당신 이제 애 아니거든.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며느리로서 본분을 다해. 아, 그놈의 본분 타령 좀 그만해. 따지고 보면 우리 엄마 덕분에 당신이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아줬으니 나 만나서 결혼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게 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엄마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그 말이야. 당신도 참 개소리를 정성껏 하는 재주가 있구나. 예, 물은 아직이니? 네, 가져가요. 너는 무슨 물 한 잔 떠오는데 하루 반나절을 걸리니 그래? 아, 죄송해요. 그나저나 서울은 어쩐 일이세요?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겸사겸사 들렀다. 아, 그러시구나. 그나저나 집안 꼴이 이게 다 뭐니? 네? 집안 꼴이요? 아무리 맞벌이라지만 안사람이 됐음 집안일은 너가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해야지. 요새 그런 게 어딨어요, 어머님. 참나, 말세다, 말세야. 집안사람이 집안일도 안 하고 말이야. 안 하는 게 아니라 요새 너무 바빠서 잠시 못한 거예요. 누가 들으면 회사 일 너 혼자 다 하는 줄 알겠다. 너랑 이야기하면 화딱지 나니까 이 이야긴 그만하고. 너 그거는 다 썼니? 네? 그거라뇨? 내가 말하면 좀 한 번에 알아들어라. 편지 말이야, 편지. 아, 편지요. 설마 아직도 안 썼니? 너 아주 시애미에 대한 존경심이 없구나. 아니에요, 썼어요. 잠시만요, 드릴게요. 그래? 네, 여기 편지요, 어머님. 어디 보자. 아니, 이게 뭐야? 네? 뭐가 문제라도... 보면 모르니? 지금 꼴랑 편지 한 장 써놓고 다 썼다고 나한테 준 거야? 한 장이어도 제 마음은 충분히 담았었어요, 어머님. 그걸 지금 말이라고? 이거는 뭐 30분이면 쓰겠구만. 이번에 연휴 끝나고도 일 때문에 정신없어서요. 다음에는 더 써드릴게요, 어머님.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적어도 3장 이상은 써야 할 거 아니니? 편지의 양은 곧 이 사람의 마음의 척도라는데. 누가 그래요? 편지의 양이 마음의 척도라고. 나 억척 가라사대다. 왜? 아휴, 다음에는 3장 써드릴게요. 그럼 됐죠? 진짜 내가 보살이다, 보살이야. 어느 며느리가 시어비 대접을 이따구로 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니? 너 내가 두고 볼 거야. 다음번엔 이대로 안 넘어가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니? 아, 네. 아들 뭐해? 아, 엄마, 나 일하지. 왜? 무슨 일인데? 아니, 다름이 아니고 이번 주말 우리 아드님 생일이잖아. 오, 생일이 왜? 왜라니? 우리 귀한 아드님 탄생일인데 이 엄마가 근사한 아침 챙겨주려고 그러지. 아침? 나야 너무 좋지. 그럼 금요일 퇴근하고 민정이랑 여기로 넘어와. 오, 그럴까? 그래, 또 생일이라고 어디 나가서 밥 먹지 말고. 자고로 생일은 집밥을 먹어야지.
나 안 그래도 엄마 집밥 그리웠는데. 아이고, 그랬어? 하긴 민정이 그것이 밥이나 제대로 하니? 그러니까. 이참에 내가 생일상 차리는 법 좀 민정이 그것한테 알려줄라니까 민정이한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해 너가. 근데 순순히 갈까? 참나, 지가 순순히 안 가면 뭐 어쩔 거야, 안 그래? 그리고 자고로 남편 생일엔 원래 시부모한테 감사 인사하는 거야. 하긴 그것도 그래. 엄마 아니었으면 지가 날 어떻게 만났겠어? 안 그래? 그럼. 그러니까 금요일에 개 끌고 넘어와. 알겠지? 알겠어. 여보, 이번 주 주말에 당신 생일이잖아. 왜?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아님 먹고 싶은 거라든지. 갖고 싶은 거? 응, 내가 선물해줄게. 그럼 나야 땡큐지. 주말에 근사한 레스토랑 가서 저녁 먹자. 어때? 내가 이야기 안 했나? 뭘? 이번 주말에 우리 집 갈 거라고. 뭐? 어머님 댁을 간다고? 우리 집 가서 아침 먹을 거야. 뭐? 아니 그걸 왜 나한테 지금 이야기해? 이제라도 이야기했으니 됐잖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아무튼 내 생일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갈 거야. 그런 줄 알아. 아니 지금 나랑 장난해? 겨우 이틀 쉬는 주말에 왕복 10시간 거리인 시댁을 다녀오자고? 아니 금요일에 갔다가 하루 자고 토요일 밤에 올라오면 되잖아. 그러고 일요일은 집에서 쉬면 되고. 그게 말처럼 쉽냐고. 그럼 남편 생일인데 시댁도 안 가겠다고? 자기 생일인 거랑 내가 시댁 가는 거랑 뭔 상관이야? 상관 있지 당연히. 아니 내가 태어난 게 누구 덕분인데. 다 우리 엄마 덕분이잖아. 그럼 당연히 내 생일에 우리 집 가는 게 맞지. 안 그래? 아니? 그래, 어머님한테 감사하지. 감사하는데 무슨 옆 동네도 아니고 왕복 10시간 거리를 갔다 와야 하냐고. 말이 왕복 10시간이지 얼마 되지도 않거든. 참나, 서울에서 부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심지어 부산 안에서도 끝쪽이잖아. 당신은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이 정도는 감내해야지. 안 그래? 몰라. 난 못 가. 뭐? 난 못 간다고. 장난해? 부산을 금요일에 갔다가 토요일에 올라오는 게?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남편 생일인데 자기 고집대로 해야 되겠냐고. 아니 여보, 내가 내 고집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뭐가 말이 안 돼? 잘만 되는구만. 어디 동네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라. 남편 생일에 시댁 안 가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딨는지. 세고 셌거든? 아무튼 난 못 가니까 그런 줄 알아. 너 기어코 이번 주말에 우리 집 못 오겠다고 했다면서? 네 어머님. 너도 참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그래? 아니 월요일날 제가 쉬는 것도 아니고 요새 바빠서 가는 게 힘들어요 어머님. 그걸 변명이라 하는 거니?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됐다. 내가 널 붙잡고 무슨 이야기를 더 하겠니? 내 속만 뒤집어지지. 다음 그이 생일 땐 가도록 할게요. 됐다. 건 됐고. 리광이 생일에 나한텐 뭐 해줄 거니? 네? 어머, 얘 좀 봐라. 왜 이제 와서 모른 척하니? 당연히 내가 네 남편 힘들게 낳아줬으니 나한테도 선물해줘야지. 안 그래? 선물이요? 그래. 매년 해줬으면서 모른 척하기는. 난 이번에 식기세척기 갖고 싶으니까 식기세척기 사다오. 그이랑 의논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리광이한테 이야기해봤자 나한테 사주라고 할 게 뻔한데 뭐. 그렇죠. 선물은 선물이고 이번 편지는 꼭 3장 이상 써라. 너 어디 가서 우리 아들 같은 남자를 만나겠니? 안 그래? 그런 의미로 나에 대한 감사함을 꾹꾹 눌러 담아 쓰거라.
자기야, 생일 축하해. 여기 미역국. 참나. 이게 목구멍을 넘어가겠냐, 지금? 아직도 내가 시댁 안 간 것 때문에 그래? 그래. 어머님한테 충분히 욕 먹을 만큼 먹었고 다음번 생일엔 가자 했잖아. 참나. 다음번 생일만 생일이냐? 도대체 애처럼 왜 이래. 좀 그만 징징거려. 뭐? 징징? 야, 너 말 다 했냐? 싸울 힘 없으니까 어서 미역국이나 먹어. 미역국 먹고 입 닫아라. 맘대로 생각해. 그리고 너 뭐 잊은 거 없어? 잊은 거라니? 오늘 나 생일이잖아. 알아. 그래서 이렇게 미역국도 끓여줬잖아. 너 우리 엄마한테 감사 인사 했냐? 뭐라고? 우리 엄마한테 나 낳아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냐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지금? 내가 지금 장난치는 걸로 보여? 당신 이제 어씨네 집안 사람 아니야? 그럼 당연히 우리 엄마한테도 감사 인사해야지. 아니, 어머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내가 무슨 이 집안에 들어온 걸 감복해야 돼? 당연하지. 그리고 당연히 며느리가 돼서 남편 생일날 시어머님한테 전화해서 감사 인사드려야지. 맡겨놨냐? 맡겨놨냐고? 인사 안 했다 이거지? 예, 문 열어. 엄마 온 것 같은데? 아들, 어머님? 엄마가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너가 안 내려와서 엄마가 올라왔지. 우리 귀한 아드님 생일이잖아. 역시 우리 엄마. 밥 먹고 있었니? 에게게, 이게 뭐야? 예, 넌 이걸 지금 생일상이라 차린 거니? 내 말이. 잡채에 갈비에 미역국에 조기에 꽤 많이 차렸는데요? 참나, 이것도 반찬이라고. 잘 됐네, 엄마. 온 김에 민정이한테 인사받아. 그만해라. 왜? 인사? 아니, 그렇잖아. 남편 생일이면 당연히 시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 아들이 바른 말 하네. 거봐. 제가 뭘 알겠니? 누구 때문에 잘난 남편 만나서 결혼했는데. 어서 우리 엄마한테 어머님, 하늘 같은 남편 귀하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 어서. 아차, 말 나온 김에 너 편지는 썼니? 이번에도 한 장 쓰면 나 가만 안 둔다? 진짜 가지가지하네. 뭐? 예, 너 지금 뭘 했니? 가지가지 한다고. 왜? 이게 어디서 지금 소리를 질러? 당신 미쳤어? 그래, 나 미쳤다. 내가 안 미치게 생겼냐고! 인사 좀 하라는 게 그렇게 화낼 일이냐? 그래, 인사할 순 있지. 근데 그걸 왜 마치 내가 의뢰 입장에서 감사해야 하는 것처럼 강요하냐고! 당연히 어씨 집안에 들어왔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인사해야지. 어씨 집안 좋아하시네. 야, 너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내세울 건 쥐뿔도 없으면서 무슨 대단한 집안 납셨네. 얘가? 무슨 한석봉이세요? 그놈의 편지. 당신 그만 못 둬? 너나 그만둬, 이 미친놈아. 뭐? 미친놈? 그럼 네가 미친놈이지. 정상이냐? 참나, 내가 무슨 이런 개 허접 새끼랑 결혼했는지. 뭐? 개 허접? 그래, 개 허접. 진짜 참아주려 했더니 이것들이 선 넘네. 이것들? 예, 나 시엠이야. 참나, 누가 시엠이에요? 아줌마, 저 이제 당신 며느리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랑 이혼하겠다는 소리다, 미친 새끼야. 이혼이라니. 여보, 장난이지? 그래, 무슨 인사 한번 하랬다고 이혼은. 지랄하고 있네.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 그 이후 저는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들이밀었고, 남편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잘못했다며 엉엉 울면서 빌더라고요. 시모도 자기 아들 이혼남은 만들기 싫었는지 내키지 않는 듯 보였지만 잘못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미 이들의 밑바닥을 본 터라 다시 받아줄 마음은 안 생기네요. 아이도 없어서 그냥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상 질문 뽑아왔어요. 잘 들으세요. 연습까지 해야 되나요, 편집장님? 물론 작가님을 믿지만 그래도 혹시나 불편한 질문이나 그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요. 들어볼게요. 조 작가님, 선수 시절부터 팬이었습니다. 그때도 블로그에 선수 일지 기록해서 인기 많으셨던 걸로 아는데 그때는 왜 책 낼 생각을 안 하셨나요? 그런 것도 질문할까요? 당연하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번에 집필하신 작품 판권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영화사에 팔렸다던데 혹시 시나리오도 집필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머, 그런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대답하실 건 아니시죠, 작가님? 물론이죠. 이런 건 어떠실까요? 작가의 말에 쓰신 내용. 그건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실례합니다. MTBC 정익준입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 회견 준비 중이라서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찾아오셨는데 들어오세요. 무슨 일이시죠? 회견 전에 잠깐 뵙고 싶었습니다. 작가님 사고 당시 기사를 제가 좀 다시 찾아봤었거든요. 남편분, 그러니까 전 남편분이랑 있었던 일을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작가님, 불편하시면 제 선에서... 아니에요, 편집장님. 정 기자님, 그게 왜 궁금하신데요? 그 전 남편분이 치킨 체인 사업하셨죠? 제가 그거 관련해서 취재를 하는 중인데 그쪽이랑 연락이 안 돼서요. 작가님과 단독 인터뷰를 좀 진행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실례가 됐다면 용서하시고요. 잠시 후 기자님이 취재 중이셨다고요?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작가님이 어디까지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싶은 얘기부터 하시죠. 혹시 감이 안 잡히시면 그 사람 만난 얘기부터 다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7년 전. 왜 또 울고 있어? 청승도 적당히 떨어라. 청승이라니 엄마, 나도 차였어. 그럼 이게 울 일이지 웃을 일이야? 그래, 어디 드러나보자 네 얘기. 내가 몸매가 빠져 얼굴이 못나기를 했어? 왜 이렇게 남자들이 자꾸 나를 뻥뻥 차는 거야? 네가 무슨 축구공이냐? 차긴 뭘 차? 엄마가 보기에 엄마 딸 성격에 무슨 문제 있어? 원래 미녀 팔자 박복한 거야. 엄마 봐라. 너 뱃속에 있을 때 아빠 먼저 보내고 이 미모에도 여지껏 혼자 사는 거. 이게 다 너무 예뻐서 그렇다고? 아유 그래. 그 얘기도 이제 지겹다. 예쁘면 뭐해. 맨날 차 있는데. 윤선아, 그거 꽤 괜찮은 주문이다 너. 힘든 일 했을 땐 그 말 다시 한번 떠올려봐. 이게 다 내가 너무 예뻐서 그런 거야 라고. 웃기긴 해. 당장 죽을 것 같이 힘든데 내가 예뻐서 그런 거라고 말로 하면 웃기긴 하더라고. 그렇다니까. 나도 이제 남자 얼굴 안 보고 아무나 막 만날 거야. 홧김에 그렇게 했다간 틀림없이 후회한다 너. 몰라.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얘는 7살 때부터 결혼하고 싶다더니 결혼에 좋을 거 뭐 있어. 또 능력 없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가정, 그게 내 소원인 거 엄마 몰라? 아유, 너 알아서 해라. 그래도 아무나는 아니야. 알았지? 1년 후 결혼식. 임서방, 나 혼자였지만 우리 윤선이 고생 안 시키고 곱게 키웠어. 제발 많이 사랑해주게. 아유, 걱정 마세요, 사부인. 보기만 해도 이렇게 예쁜 애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뻐해 줄게요.
약속하신 겁니다, 사부인. 꼭 지켜주세요. 자네도. 네, 장모님. 저한테 과분한 사람인 거 늘 잊지 않겠습니다. 잠시 후. 윤선아, 결혼식 날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나는 저 집 식구들이 좀 그래. 뭔가 음흉한 구석이 있어. 또 그 소리. 그래서 1년이나 지켜보고 결혼하는 거잖아. 너 괜히 지쳤다고 결혼정보회사 그런 데서 사람 만난다고 할 때부터 내가 좀 말렸어야 되는데. 엄마, 솔직히 경추 씨랑 시어머니가 너무 못생겨서 그러지? 얘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못나도 너무 못나긴 했지만 그 전에 만났던 남자들이랑 레벨우가 다르긴 하지. 개그맨 시험 보면 사진만 보고 단박에 뽑힐 사람들이지. 조용히 해. 시댁 식구들 듣겠다. 엄마 말처럼 얼굴이 뭐 중요해.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닌데 능력 하나 본 거지. 하긴 저 정도로 사업 일으켰으면 그거 안 한 인정. 그래도 남목 불릴 거 있나? 엄마 가게도 내 덕에 체인까지 낸 거 아니야. 그건 그렇다. 네 아빠 닮아서 넌 사업가 기질이 있어. 임서방, 네가 많이 도와줘라. 저 사람이 날 도와야지 무슨 소리야 엄마는. 현재 호텔 리셉션 대기실. 그러니까 그 남자 능력 하나 보고 결혼을 하셨다는 건데 정말 다른 사실은 하나도 모르셨다고요? 결혼 생활 하시는 동안에도 전혀 모르셨어요? 그분과 관련된 루머들. 밖에서 있었던 일 안에서 얘기할 만큼 살가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직원들 사이에 소문도 파다한데 그런 걸 모르셨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원래 소문이란 건 당사자나 그 주변 사람들한테 제일 늦게 도착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와서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그 사람 감싸줄 필요도 없는데 일부러 모른 척 하겠어요, 설마? 그건 그렇네요. 그럼 이제 그날로 가볼까요? 강에서 사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얘기하기 힘드시면 아니에요. 힘든 얘기 아닙니다. 다시 과거. 결혼 1년 후. 오늘은 안 가면 안 될까, 여보? 괜히 기분이 좀 그래. 물놀이 하기엔 날씨도 좀 을씨내스럽고. 당신 혹시 무슨 미신 같은 거 믿어? 기분이 그렇다고 안 가면 안 되냐니. 무슨 그런 소리가 다 있어. 난 수상 레포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남편이 영업 좀 한다는데 얼굴 마담 노릇 한번 못 해줘? 말이 좀 그렇다? 자기 부인한테 얼굴 마담이라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그러려면 그 얼굴은 뭐하러 갖고 태어났어? 수영은 뭐하러 했고? 내가 당신 사업하는데 얼굴 마담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 내가 뭐 웃음 파는 여자야? 무례한 사람들 앞에서 당신 부인이 호호거리고 웃는 거 당신은 안 불편해?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난 성격이 안 맞아 그런 거. 오늘은 일단 약속했다니까 가는 거야. 다음부턴 당신 마음대로 이런 약속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날 오후 수상 스키장. 아유, 임 사장 사무가 임 사장 만나기 전에 날 먼저 만났어야 돼. 그래야 임 사장이랑 결혼 안 하고 나랑 했지. 천 사장님, 방금 그 말씀은 칭찬 같진 않아서요. 감사는 못 드리겠네요. 이 사람이 들어도 기분이 별로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아니, 난 그런가? 내가 신뢰를 한 건가? 천 사장, 잠시만. 나 이 사람이랑 잠깐 얘기 좀 하고 올게. 잠시 후. 너 왜 그래? 내가 뭘? 저 사람 지금 나랑 계약하기 직전이야. 그딴 식으로 말하면 어쩌자는 거야. 천 사장 얼굴 구겨지는 거 못 봤어? 당신 웃긴다. 당신 말고 자기랑 결혼했어야 된다는데. 그럼 내가 그러게요. 이랬어야 돼? 정말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기양 망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남의 와이프한테 대놓고 찝쩍대는 사람 계약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당신이 먼저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승질나, 진짜, 이씨. 여보, 뒤 벼랑이야. 조심해, 그만. 뭐, 안 돼, 여보! 2달 후. 으이구, 여자 얼굴이 그게. 아무래도 보기가 좀 흉하죠, 어머님. 흉터는 계속 남을 거라네요. 흉하다 뿐이냐? 밥맛이 다 떨어진다. 밥상 물러라. 당신은 왜 숟가락을 내려놔? 몰라서 묻냐? 나도 이하 동문이시다. 나 이제부터 집에서 밥 안 먹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네가 좀 나가서 먹든지 따로 먹든지 그래라. 바깥일하는 애 밖에서 밥 먹게 해야겠어? 후역질이 다 올라온다. 당신 잠깐 나 좀 보자. 친정이라도 있어야 거기가 친애라고 하든지 하지 원. 애미애비 다 잡아먹고 남편까지 잡아먹으려나 보다 제가. 잠시 후. 내 얼굴에 흉터 보면 당신 혹시 죄책감 같은 거 안 느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랬어 그거? 당신 구하다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구해달라고 그랬어? 지가 자진해서 뛰어들어 놓고 누구한테 덤탱이를 씌워. 씨. 당신이 그날 거기서 화내다가 물에 빠지지만 않았어도 내가 뛰어들 일 없었어. 보트까지 오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당신 그냥 빠진 채로 놔둬? 수영도 못하는 인간을? 그러니까 네가 자발적으로 해놓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씨. 그때 당신이 119만 바로 불렀어도 이 정도까진 안 됐어. 당신 천사장인지 그 인간 챙긴다고 나 그대로 두고 가버렸잖아. 그게 인간이야? 그러는 너는 거울 좀 봐라. 이 눈엔 지금 네가 인간으로 보이냐? 말 다 했어?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지 마. 무서워 귀신 같아. 입 찢어진 귀신. 에비, 저리 가라. 정말 해도 너무한다. 그날 밤. 엄마, 윤영애 씨,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지금 나한테 그랬겠지? 그건 네가 너무 예뻐서 그런다고. 내가 수영 같이 하던 친구들한테 왕따 당해서 울 때도 엄만 그 얘기로 나 달래줬고, 내가 첫사랑이랑 헤어지고 울 때도 그랬어.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엄마가 그 말 기억하라고 했잖아. 엄마, 내가 이 사람이랑 이혼하려는 것도 다 그래서 그래. 내가 너무 예뻐서.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이깟 상처 별것도 아니야. 이 상처 왜 생겼냐면 내가 너무 예뻐서 그래. 알지 엄마? 다시 현재 호텔 리셉션 대기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미국으로 가신 거군요. 남편을 구하려다가 얼굴에 상처를 입으시고. 상처 입고 거기서 끝났으면 이혼도 안 했을 거고 미국도 안 갔겠죠. 얼굴의 상처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컸어요. 그땐 왜 얘기 안 하셨어요? 괜히 조 작가님이 바람이 났다 그런 이상한 소문만 돌았잖아요. 그때 사람들 관심이 좀 싫었어요. 전직 수영선수 출신 사업가랑 결혼했다가 이혼. 그런 헤드라인 달고 나오는 기사들도 다 보기 싫었고요. 지금이야 뭐 지난 얘기니까요. 그런데 정 기자님은 왜 이렇게 저한테 관심이 많으세요? 작가님이 아니라 그 인간이요. 조 작가님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회사 직원들 찝쩍거리는 걸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피해자들 돈으로 다 발라버려서 밝힐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몇 년째 탐사 취재 중이고요. 대단하시네요. 웬만하면 그냥 포기하고 말 일을. 아무튼 그러다 조 작가님 사고 관련된 일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호텔에. 그 사람들이요? 왜요?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될 겁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시간 다 됐습니다. 조 작가님 나가시죠. 정 기자님?
못한 얘기는 다음에. 그러시죠. 저랑 나누신 얘기는 기사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또 한편의 인생 드라마가 탄생하겠네요. 잠시 후 호텔 리셉션. 바쁜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된 순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저는 격식 없이 편하게 기자님들이랑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궁금한 거 자유롭게 물어보시고 저도 편하게 대답할게요. 저 작가님, 이번에 출판하신 책 판권이 대한민국 최고 영화사에 팔렸다는 게 진짜입니까? 어머, 사실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최고가 아니라 헐리우드 영화로 제작됩니다. 대단하시네요. 2주 만에 20세를 찍으셨는데요. 야, 윤선이 아니냐? 거기서 뭐하냐 지금? 윤선아, 나야 나. 누구십니까 저분들은? 작가님 아는 분들입니까? 작가님이 직접 초대하신 거예요? 잠시만요 여러분. 인사를 하긴 해야겠네요. 오랜만이에요. 임경추 씨, 이도선 씨. 뭐야? 뭔데 후레쉬 팡팡 터뜨려? 이보시오들, 나도 초상권이 있어. 그나저나 너 지금 여기서 쇼하냐? 얼굴에 뭔 짓을 한 거야? 흉터는 어디 갔어? 오늘 뭐 대단한 작가 온다고 청소 제대로 하라고 그러더니 혹시 그게 너야? 나는 이름이 같아서 혹시나 했어. 역시 당신이었구나. 나 당신 소식 들었거든. 이분들이 혹시 작가님 책 서문에 나온 그 사람들인가요? 작가님, 미국 가시기 전 사고가 이 남자분 때문에 났다는 게 사실인가요? 장보님들이 저기 있는데 직접 물어보세요. 아유, 예. 제가 이 사람 남편입니다. 아유, 전 시어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가요, 이렇게 잘 될 줄 진작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혼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어이 나가겠다고. 아가, 이제라도 받아줄 테니까 그냥 우리한테 돌아와라, 응? 여보, 내가 당신을 그렇게 만든 죄로 지금 여기 이 호텔에서 청소하면서 지내고 있어. 나는 이게 다 내 죄라고 생각해. 죄값 치르는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그랬더니 정말 당신이 돌아오는구나. 반가워 여보. 작가님, 답변 직접 듣고 싶습니다. 작가님을 지금까지 오게 한 사람들과 재결합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저 사람들 때문에 제가 작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때 저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를 갈고 그 먼 땅에 혼자 가서 글을 쓰겠다고 다짐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라면 자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다시 받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윤선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니까.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정식 루트를 통해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정성껏 대답해 드릴 테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주세요. 여기가 너무 시끄럽네요. 그렇죠? 며칠 후. 기사 나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쫙 풀릴 거예요. 제목만 봐도 아찔하네요. 수영선수에서 세계적인 작가로. 조윤선 작가의 사업가 전남편, 직장 갑질, 성추행 미투 사건 줄줄이 터져 공소시효 남은 조윤선 작가의 사고 사건은 상해 미수가 될 것인가. 자극적이죠? 기사란 게 원래 좀 그렇게 써야. 내용 확인해보세요. 근데 정 기자님, 이미 사업도 망하고 호텔 청소나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기사 낼 필요가 있을까요? 피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는 짓들 보셨잖아요. 다신 못 일어서게 해야죠. 그 부분은 동감이에요. 정 기자님이 알아서 하세요. 특종은 정 기자님이 뽑으신 거니까요. 다음 날. 무슨 일이시죠? 제가 묵고 있는 숙소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진짜 어렵게 알아냈어. 출판사에서 아무리 가족이라고 얘기해도 안 알려주더라니까?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박하게 굴어?
가족은 개뿔. 근데 윤선이 너 진짜 예뻐졌다. 나 원래 예뻤어. 잊었어? 근데 더 예뻐졌다니까? 이게 다 우리 덕이지 않니, 얘야? 덕이요? 덕이라뇨? 미국 가서 성형수술 받았다는 얘기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알았어. 그때 사고가 안 났으면 수술도 안 했을 테니 이게 다 우리 덕 맞지? 웃기지도 않네요. 윤선아, 엄마랑 나랑 둘 다 호텔 청소하는 것도 잘렸어. 그나마 그래도 뽀대나는 일이었는데 이제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니까. 그래서? 네가 그래도 좀 이름이 났으니 호텔에 말 좀 잘해달라 이런 얘기지. 엄만 지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그게 아니야?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다시 합치자. 우리 좋았잖아. 뻘소리 짓거리실 거면 나가주실래요? 저는 시간이 돈인 사람이라서요. 예,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우리 이 일도 진짜 어렵게 구한 거야. 그나마 예전에 거래했던 사람이 말 잘해줘서 이거라도 했던 거라고. 저희 친정엄마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땐 이렇게 주문을 외우라고요. 내가 너무 예뻐서 그런다. 너 지금 누구 놀리냐? 평생 추남 추녀 소리만 듣고 산 사람들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싫으시면 말던가요. 저는 내일 미국으로 떠나니까 아마 다시 못 보실 겁니다. 나 좀 데리고 가라, 응? 너 어차피 못 가. 그건 또 무슨 소리냐? 기사 못 보셨어요? 너 어차피 검찰 조사 받아야 되잖아. 출국 금지 다 걸려있을걸? 야, 윤선아, 진짜 사람 좀 살려라, 응? 내가 네 목숨 살린 건 그때 한 번으로 좋게. 네가 어떤 인간인지 그때 다 파악했거든? 정말 이렇게 모질게 굴 거냐? 너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이런 사람 아니었던 저를 이렇게 만드셨고, 당신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각자 자기 자리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삽시다. 당신은 깜빵에서, 어머님은 뭐 알아서요. 작가님, 실례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요. 이분들이 호텔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셔서 지금 밖에 경찰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볼일 끝났으니까 데리고 가셔도 됩니다. 아, 인사는 드리죠. 잘 먹고 잘 사세요. 물론 어렵겠지만. 그때 남편을 구하려다 얼굴에 난 상처는 현대의학의 힘으로 극복을 했지만 제 잘못된 선택에 대한 마음의 상처는 오로지 제 힘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엄마가 물려주신 외모와 재능은 제가 제2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저 도구일 뿐 든든하고 강한 정신과 마음, 그게 엄마가 제게 물려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이죠. 저는 미국의 한적한 별장에 머물며 다음 작품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얘기가 될지 그 인간들을 모티브로 한 작품은 안 나오냐고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야 말이죠.